여러분은 지금 푸시켓 탐사선 발사 현장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13일 오전 10시경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로 발사되었는데요. 같은 이름의 소행성 푸시켓을 탐사하기 위해 6년간 약 45km를 이동해 2029년 목적지에 도달할 예정이죠.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탐사선을 발사해 왔습니다. 보이저부터 화성 탐사선까지 셀 수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이번 탐사 임무는 유독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푸시켓 탐사선, 동명의 소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된 소행성 궤도선을 말합니다. 사랑의 신 큐피트의 아내이자 마음과 영혼의 여신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푸시케에서 이름을 따왔죠. 1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 푸시케는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 있는 금속 행성 푸시케로 향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스페이스X의 화성 궤도선 시험 발사를 제외하면 팰컨 헤비의 첫 행성간 임무이기도 하면서 첫 나사 임무이기도 하죠. 발사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바이러스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기상 상황 때문에 한 차례 더 연기되기도 했죠. 하지만 무사히 발사 후 1시간여 만에 팰컨 헤비로부터 탐사선이 떨어져 나가 안정적으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행성대가 지구로부터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자체 속력으로 날아가는데 한계가 있어 2026년 화성 스윙바이를 통해 2029년 8월 목적지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스윙바이란 우주선이 적은 동력으로 먼 거리를 항행하기 위해서 다른 자연 전체의 중력을 이용하여 가속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 기법을 사용하여 가속과 감속 또는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중력을 이용한 돌팔매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보이저 2호의 스윙바이 궤적인데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보이저 2호의 궤적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 임무는 두 가지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은 전기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제공하기 위해 태양에너지를 사용하여 크세논 가스 흐름을 자극하여 가속하는 방식이죠. 참고로 가동에 필요한 최소 전력은 900W, 최대 전력은 4.5kW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레이저빔을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는 방식인데요. 푸시케 임무팀은 이 기술을 사용하여 탐사선의 이미지가 지구에 도착한 후 30분 이내에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푸시케 탐사선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탐사 대상인 푸시케 소행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바로 가시죠. 소행성 푸시케, 지름 220km의 규모를 가진 소행성입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1852년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아니발레 드 카스파리에 의해서인데요.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망원경 기술이 발달한 1960년대에 들어 광물이 내는 독특한 빛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에 발생한 충돌로 어떤 거대한 행성의 내부 핵 부분이 떨어져 나와 소행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일종의 녹지 않는 원시 몸체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결합된 태양계 최초의 물질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이후 원시 상태로 보존된 것인데요. 그렇기에 과학자들은 푸시케 탐사를 통해 지구 탄생의 비밀을 풀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시케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장 재미있는 특징은 경제적 가치에 있습니다. 푸시케는 무려 1000경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추정되는데요. 수천조 달러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떤 주장이 맞든 엄청난 수치인 것은 변하지 않죠. 만약 푸시케가 1000경 달러 가치를 가졌다면 세계 경제 규모의 13만 배를 넘는 수준이고 전 인류에게 한화 1조씩을 나누어 줘도 남을 정도의 가치입니다.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는데요. 물론 푸시케를 지구로 가져올 방법이 현재까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공황과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푸시케가 왜 이렇게까지 높은 경제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 푸시케의 구성 성분에 있습니다. 행성의 대부분이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데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는 것이죠.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대다수의 소행성들과 다른 것인데요.
태양계에 있는 약 150만 개의 소행성 중 푸시케의 특성을 공유하는 개체는 현재까지 9개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탐사의 의미가 더욱 깊은 것이죠. 지금까지 푸시케 탐사선과 동명의 소행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푸시케가 엄청난 가치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금속 함량이 높지 않고 공급률이 높아 밀도가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이죠. 연구팀은 푸시케의 금속 함량이 82.5%이며 빈 곳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공급률도 35%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행성과학 저널에 공개했습니다. 기존 푸시케 금속 함량이 최대 95%에 달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기에 해당 연구 결과가 더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연구팀은 푸시케가 약 10.5%의 탄소질 콘드라이트와 7%의 휘석을 가지고 있어 금속은 82.5%에 그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탄소질 콘드라이트는 다른 소행성과의 충돌에서 전달되었을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죠. 이런 결과는 소행성 표면에 반사되는 태양빛을 분석해 천체의 구성 성분을 파악하는 기존 방식 대신 실험실에서 물질의 혼합 비율을 바꿔가며 망원경으로 관측한 것과 같은 빛의 형태가 나오는 조합을 따져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6년 뒤 푸시케 탐사선이 목적지에 닿아 모든 것을 밝히기 전까지 말이죠. 이에 대해 이번 탐사의 책임 연구원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우주탐사학과 교수인 엘킨슨 박사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물체를 보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의 생각 중 많은 부분이 틀렸다는 사실이 증명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푸시케 탐사선과 소행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결과를 접하기 위해서 앞으로 6년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인류는 빠른 속도로 우주의 비밀을 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점점 그 속도에 불이 붙고 있죠. 쏟아지고 있는 우주 개발 소식을 보고 있자면 앞으로 인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감히 가늠도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까요? 더 많은 우주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그날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주곰들이었습니다.